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가 간식 먹고 있어서 먹는 거 살짝 넣어서 찍어야지 했는데 가버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책 언박싱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책을 정리한다고 했지 안 산다고 한 적은 없죠. 책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지. 여러분은 책 살 때 어떻게 사세요? 저는 이거 왠지 읽고 싶다 하는 거의 느낌적 느낌에 가까운 구매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서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사고 싶어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도 있는데요. 이 책은 뭐 당연히 사야죠. 정지돈 작가님 신작 연작 소설집입니다. 이게 다 제목이에요. 다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단행본 중에 제일 길지 않을까 싶어요. 땅거미 질 때 샌디에이고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운전하며 소형 디지털 녹음기에 구술한 막연히 LA/운전 시들이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의 모음입니다. 디자인도 약간 제가 지금 책을 삐뚤어 들고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틀어진 채로 작업이 되어 있죠. 그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물 보니까 되게 그립감이 좋네요. 소설들도 소설들이지만 뒤에 붙은 아는별 작가와 함께한 대담? 이 부분이 되게 지금 궁금해요. 그래서 아는별 작가님하고는 예전에 이제 소설리스트라는 소설 리뷰 웹진 같은 데서 같이 뭐 이런저런 글도 쓰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그분 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 더 미처 친해지기도 전에 그분이 유학을 가시는 바람에 아쉽긴 한데 뭐 어찌됐건 그분의 관심사와 정지돈 작가의 관심사가 맥이 닿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목차 보자마자 와 너무 좋은 조합이다. 두 번째 책은 이제 당신의 손을 보여줘요 라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 타로가 모아 담은 삶의 조각들 풍월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달의 이 책인가 해서 피아니스트 조너선 비스의 에세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하얗고 검은 어둠 속에서 그 책도 풍월당에서 나오고 같은 판형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때 그 조너선 비스 책이 되게 좋았었어요. 이 책도 연장선상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파리 프랑스의 피아니스트인 알렉상드르 타로가 쓴 책이고요. 이분은 그 미하엘 하네케 감독 영화 아무르라는 엄청 좋은 영화 있죠. 이제 그 영화에 피아니스트 알렉상드르로 출연을 했던 적도 있는 글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살펴보다가 후딱 넣어버렸습니다. 침묵을 먹고 사는 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피아노 연주자를 떠올렸을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 사람 되게 쓸쓸하겠다, 외롭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독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이 저한테는 되게 멋지게 보여지는 면인데 이 피아니스트의 글이 그 이미지랑 되게 부합한다는 생각을 하여서 세 번째, 이 책은 랩핑이 되어 있네요. 나의 칼이... 이 책도 사실 정보가 거의 없는데 구매를 했습니다. 이 책은 투명한 힘이라는 제목이고 캐슬린 스튜어트의 책 그리고 신혜경 선생님이 옮겼고요. 시인을 위한 인류학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책을 구매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들 중에 이제 작가분들 계정이 많잖아요. 그들 중에 제가 신뢰하는 몇몇 작가분이 뭐 어떤 비정기적으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표지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이제 한두 번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저 책도 얘기하네? 이 책 진짜 좋은가? 하면서 점점 여기에 스며들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봐야지 하고 봤는데 출판사가 밤의 책이더라고요. 그 밤의 책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요 풍월당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그리고 밤의 책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밤의 책에서 나왔고 그리고 제가 믿고 읽는 번역가 중에 한 명인 신혜경 선생님이 옮겼다. 이런 조합으로 이 저자가 어떤 사람이고 이 책이 무슨 책인지는 전혀 모르고 이 책을 장바구니에 넣었는데요. 최근에 확실히 그 인류학적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그 사고법에 조금 공감을 하는 면도 있어서 그 점에 끌린 데다가 이제 시인을 위한 인류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부제가 아니고 부제는 여기 엄청 작게 써 있었어요. 그것을 요
소표제지를 보면서 알았네요. 꿈, 유령 혹은 우리가 일상이라고 부르는 것. 제목은 투명한 힘. 이렇게 정말 추상적인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모호한 책. 되게 오랜만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 안드레 에치먼의 알리바이. 이 책은 저의 어느 영상, 무려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가 됐던 책이에요. 이번에 재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 친구들하고 작게 하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 요번 달에 함께 읽을 책으로 요 책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제가 책을 끝끝내 못 찾아서 다시 재구매를 했어요. 지금 빨리 읽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안드레 치먼은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원작 소설인 그해 여름 손님을 쓴 작가입니다. 그 작가의 에세이예요. 알리바이, 라틴어로 다른 곳에라는 뜻을 가진 단어. 지금 이곳에 속하지 않은 자, 언제나 다른 곳에 있는 자, 그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없는 자, 나 자신으로부터 망명한 자. 이 옹기니의 말에서 한 대목 발췌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의 연작 소설이 있었네요. 이걸 같이 보여드렸어도 좋았을 텐데 천선란 작가님의 연작 소설 이끼숲, 바다 눈, 우주 늪, 이끼숲 이렇게 세 단편이 연작 소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일러스트 들어가 있는 소설 뭔가 되게 오랜만인 느낌이고 예쁘네요. 뒤에 소유정 평론가가 단호하지만 다정한 조심스럽고도 분명한 목소리라고 천선란 작가님의 소설에 대해 표현했는데 이 말 참 공감이 갑니다. 단호하지만 다정하다 하는 거. 표지의 후가공도 되게 예쁘네요. 이게 영상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보이나요? 네, 이렇게 하면 보이네요. 약간 투명한 박이 덧입혀져 있어가지고 표지가 한층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봐도 참 예쁘네요. 표지 일러스트 점선면. 천선란 작가님 제가 서점 사용법도 찍고 했지만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고 싶다 하는 의지가 충만한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작업량도 되게 많은 편인 것 같고 쓰는 편편이 근데 또 다 퀄리티가 유지되면서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정말 놀라워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끼숲도 저도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좀 두꺼운 책인데요. 너무 기대돼요, 이 책. 등장부터 범상치 않은 책 표지가 있는 책. 갈대 속의 영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책의 환상적인 모험, 그리고 책을 지켜온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노력. 저항하고 꿈꾸고 연결하는 발명품, 책의 모험. 이게 책을 수식하는 거겠죠? 너무 멋있다. 우주의 영원 속에 둥둥 떠있는 책, 그리고 지구 무늬 이 느낌으로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땐 그런 이미지여서 고요함이 느껴지는 표지입니다. 2020년에 스페인 국립 에세이상을 비롯해 등등등 여러 상을 수상을 했네요. 스페인에서 40세 이상 인쇄되고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40개국이 넘는 지역에서 출판을 앞두고 있다. 고전 문헌학을 전공한 이레네 바에호라는 작가의 책입니다. 2019년에 원서가 나왔네요. 그렇게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김겨울 작가님의 추천사는 이래요. 나는 늘 책 속에서 태어나 책 속에서 죽는 사람들의 세계를 상상하곤 했다. 거기에는 찬사와 광기와 겸손과 허영이 숲이 되어 뒤덮고 있을 테다. 여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쉴 틈 없이 속삭이는 거대한 책의 제전이 있다.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이 걸작에는 책과 독서에 대한 사랑이 배경처럼 숨쉬고 있다. 여러분이 다음 생에서도 읽고 있을 작품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알베르트 망겔, 바에호는 학술적 글쓰기로부터 놓여나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말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 어떤 책인지 약간 감이 오네요. 인용된 문헌이 아닌 우화처럼 이해되는 그런 이야기. 이 매력적인 에세이는 열정적인 독자가 책에 바치는 오마주로 많은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고 자기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펼쳤는데 책의 피부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반하지 않기 어렵겠네요. 책의 피부라니. 이야기를 엮는 여인들, 잃어버린 구전의 세계. 그러니까 책이라는 이 물성, 미디엄이 주는 확실히 그런 경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데 취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어떤 그
정말 영원에 가까운 연속성의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망원동에 있는 로우북스라는 동네 서점에서 책을 하나 사온 게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언박싱을 하는 김에 엊그제 사온 건데 이렇게 포장해 주셨어요. 귀여운 포장도 있고. 이 로우북스가 책 추천을 잘해주시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책 추천을 못 받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책 추천해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서점을 처음 간 거여가지고 저 조금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좀 보는 그 와중에 손님들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나중에는 저 이제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좀 머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 한 권만 사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다음에 가면 저도 추천 받아보려고요. 로우북스에서 산 한 권의 책은 제가 지난번 언박싱에서도 보여드렸던 너무 최근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린 의류문화사의 암실문고 시리즈, 그 클라리시 리스펙토르 책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렸었는데 그 시리즈의 새로운 책이에요. 브라이언 무어의 주디스 헌의 외로운 열정. 띠지가 이 형광핑크 엄청 강렬하죠? 그래서 이 책도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떤 40대 여성의 이야기다라는 것만 알았는데 저도 지금 4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40대라는 생물학적 나이가 같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의 40대 여성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인 인식과 삶과 건강 상태와 뭐 가치관이나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 속의 40대 여성은 어떤 40대를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에 앞서서 암실문고의 신작이다라는 이유가 저에게는 컸습니다. 강렬한 띠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가난하고 나이든 너희 중에 사랑을 구하는 자는 죄가 없이도 세상의 벌을 받으리라. 그리고 앵무새 죽이기의 작가인 하퍼리가 이 작품은 소설이 추구해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한 말이 앞뒤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문학을 출간할 때는 이 해외 문학에 대한 어떤 매체의 언급이나 아니면 작가들의 언급을 서칭하는 게 편집자들의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책에 대해서 가능한 한 좋은 말이어야겠죠. 좋은 말을 누가 좀 해준 게 없는지, 매체에서 소개된 괜찮은 표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뒷표지나 아니면 띠지 같은 데 넣어 놓는 거.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독자분들이 딱 봤을 때 전혀 모르는 책 제목과 낯선 작가의 이름을 보고도 이 책이 어떤 책이구나, 어떤 권위가 있는 책이고 어떤 뭐 명성이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그래서 하퍼리 앵무새 죽이기의 작가가 이런 언급을 한 책입니다 라고 띠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일지 궁금하네요. 목차 디자인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하단에 원제가 적혀 있는 것도 인상적이고 이런 요소들을 좀 꼼꼼히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산 몇 권의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공지, 이벤트 공지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전 집에 있던 책에 한 3,000권 가까이 됐던 책들을 정리해서 뭐 200권 정도만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남은 책들이 많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세계문학 전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10분을 뽑아서 10권씩 총 100권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유념을 해주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새 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문학 전집 10권으로만 채워질 수도 있고 뭐 한두 권, 두세 권은 다른 책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계문학 전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서 세계문학 평소에 좀 좋아하고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간이나 발표하는 때 같은 것들은 더보기란에 정리를 해둘 테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내용은 편히 뭐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제 채널에 대해서 느끼신 것들, 아니면은 그 세계문학 전집을 왜 받고 싶은지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떤 형식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저에게 보내주시는 쪽지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럼 저는 이제 책 정리도 하고 또 책도 사고 그렇게 계속 이 생태계를 유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